아까 말씀드린 이쪽 구직자 사이트와 그 다음에 사람을 원하는 이쪽 사이트의 그 챌린지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방식은 믹스드 메소드인데요. 먼저 그 퀄리테이티브하고 퀀티테이티브를 합산해서 한꺼번에 인터그레이티드 된 메소드로 프로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요인들을 아이덴티파이 했습니다. 리서치 디자인은 이제 스냅샷을 찍듯이 애더 포인트에서 싱글 포인트에서 단면으로 크로스 섹션한 디자인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드 된 퀘스처네어로 서베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층은 포커스 그룹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샘플링입니다. 타겟 포퓰레이션은 액티브 잡시커입니다. 이들을 찾아서 그 샘플링 테크닉으로는 그 층합법으로 해서 대표성을 좀 가지고자 하였고요. 샘플 사이즈는 보수 젠더 마찬가지로 2.5로 하였습니다. 데이터 컬렉션입니다. 먼저 온라인 서베이와 오프라인 서베이를 병행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체험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잡시커들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아날리시스 그 테크닉입니다. 디스크립티브한 스태티스틱스로 그 기술 분석이죠. 평균은 어떻게 되는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통계를 숫자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증에 필요한 스태티스티컬 테스트로는 T-테스트로 카이스퀘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이제 그 퀄리테이티브 메소드로서는 시메트리 어널리스로 그 주제 분석으로 심층 FGI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 2, 3번 이 모든 것을 합산한 인터그레이티드 어널리시스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퀘스천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미스매치의 요인이 뭐냐? 그래서 팩터스 컨트리뷰팅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잡시커들의 프라이오타이징을 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뭘 보면서 부직 활동을 하느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우리 사회가 가져갈 수 있는 포텐셜 솔루션이 뭐가 있겠느냐? 이게 리서치 퀘스천입니다. 먼저 바이오헬스 인더스트리는 범위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화학술일거리입니다.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신약의 율동,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적용까지의 제약, 업계를 포함하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텍입니다. 예를 들면 분자생물학이라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또는 DNA, 유전공학이라든지 맞춤형 임상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메디컬 디바이스는 의료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퀴먼트라든지 툴이라든지 그래서 인간한테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지털 헬스가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헬스는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 이러한 기기라든지 예전에는 이제 의사한테 진료를 보러 간다고 하면 월 50, 2시에 보러 간다. 그럼 그 2시 수준에서 혈압과 당뇨를 쟀었는데 이제는 자기 걸 24/7 다 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연속적인 데이터와 그 생성이 빅데이터로 이어지는 그런 디지털 헬스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헬스 섹터라는 것은 이 퍼블릭 헬스의 원유라고 생각이 되는 거의 소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쪽 보건의료 쪽에서는 모든 게 예전에는 헬스라고 했으면 앞에 바이오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가 붙는 이유는 이제 맞춤형으로 가야 되고 개개인의 유전 형질이나 정보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라는 게 붙고 제약산업협회도 이름을 개명했지 않았습니까? 바이오 제약산업협회로 했듯이 모든 헬스에는 이제는 바이오 헬스가 붙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코노믹 그로스에 가장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인구 역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증진이라든지 헬스 테크놀로지가 가장 유망한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N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죠. 적용할 수 있는 휴먼의 N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코노믹 그로스에 매우 큰 임팩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가 어드밴스먼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었던 인더스트리가 다른 매니팩처링 인더스트리보다 매우 부가가치가 높고 그리고 단가도 비싸면서 매우 그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를 인간의 삶의 질이라든지 인간의 건강에 다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팩터들이 뭐였냐? 임플로이먼트 미스매치가 가장 크게는 스킬갭 25%이고요. 그 다음에는 인포메이션 쇼티지였습니다. 그리고 15% 공이 두 가지 미스매치 인 인터레스트이고 그 다음에 익스펙테이션이 달랐던 건데요. 셀러리라든지 펌 사이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10% 이하 것이 나오는데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킬갭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대규모 공채 채용을 통해서 기업들이 신규 사원들을 많이 모집을 했었죠. 그리고 그들을 뽑아서 그 회사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적게는 한 달 그리고 1년씩 교육을 시키고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이것을 버든으로 생각하고 대규모 공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채용을 원하기 때문에 바로 나온 유니버시티를 졸업한 사람들의 그 역량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간극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번의 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시메트리인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자리는 절대로 그 잡시장에 실제로 나오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근처에 있던 사람이 아름아름으로 가거나 해서 그 트랜스페런시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잡마켓에서 인포메이션은 ICT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많은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구직자들한테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인포메이션은 여전히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오그래픽 디스파티스인데요. 언이분합니다. 뭐가 언이분하냐면 주로 서울로 대표되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에서의 간극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 언이분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세 번째로 랭킹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펜세이션 미스매치인데 이건 디스크레판시가 뭐에 나냐면 가장 크게 셀러리 익스펙테이션 오퍼링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코로나 이후에는 이거는 이제 밥 한 끼에 15,000원 내외로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잡시커들한테 셀러리라는 게 어느 정도 물러설 수 있는 룸이 있다기보다는 거의 먹고 사는 집 아니면 죽고 살기가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아주 드러내놓고 셀러리에 대한 것을 1번으로 보는 경향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아직도 젊은 사람들이 왜 돈을 밝히고 그래라는 아직 그런 베이스먼트가 아직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볼빙 인더스트리 디맨드입니다. 앞서 발표하셨던 발제자 선생님들도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인더스트리가 매우 래피드 체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AI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매우 빨리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도 1년 전, 2년 전 특히 이 생성형 AI 이전과 이후는 매우 다르죠. 생성형 AI에서는 사실 파이썬 기반의 코딩을 거의 복부수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예전에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오버 맞춤, 언더 맞춤 이런 게 있었고 그 전에는 사실 특징을 하나하나 다 코딩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의자라고 하면은 뭐 의자 다리가 4개가 기본이야. 그렇지만 3개짜리도 있어. 그리고 2개짜리도 있고 그다음 스칸디나비안 이런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의자 다리가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해서 이것이 의자인지 또 컬러는 뭐 무슨 컬러가 뭐 주로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딥러닝으로 수조 개 또는 수천만 개의 이미지 데이터나 동영상 데이터를 빠르게 합습시켜서 하나하나를 그렇게 지정하는 코딩 형태가 아닌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라든지 AI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도 이볼빙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포메이션 어시메트리에서는 이거는 매우 크게 20% 정도를 차지하는 거였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랜스퍼런시를 잘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을 고급 정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들만 몇 명만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뢰성 2030들이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이퀄리티나 또는 트랜스퍼런시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오 헬스 섹터에 있어서는 매우 빠르게 진화하는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들어갔을 때 스페셜라이즈드 직업, 롤이 뭘 것인가를 잘 졸업생들이 또는 구직자들이 잘 알 수 없고 그리고 사실 관련된 자격증이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가 없다고 하잖아요. 수만 개의 자격증이 있지만 그 자격증이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이 되는 자격증인지 아닌지도 잘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많은 인풋을 드리고 있다는 이런 디스크레판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층화요법으로 젠더 베이스드 잡시커의 퍼셉션 랭킹을 봤는데 X축은 요인들입니다. 남녀 간의 잡시커들의 니즈, 뭘 보고 당신들은 기업에 어플리케이션을 냅니까? 라는 질문에 팩터들이 이렇게 쫙 X축에 있고요. 그 다음 Y축은 프라이오리티 랭크입니다. 프리퀀시가 아니고요. 랭크인데 가장 1번은 셀러리였습니다. 급여를 얼마를 줍니까? 였고요. 그 다음에 워크 인바이러먼트였어요. 진짜 워라밸이 됩니까? 에 대한 것이 많았고 그 다음 지차원이라든지 이러한 베니핏 이런 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간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던 잡시큐리티, 고용의 안정성은 1, 2, 3등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든지 요즘 뭐 안정되고 샐러리가 작은 이런 직종들이 굉장히 빚을 잃어가는 이러한 생태를 여실히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녀 간의 1, 2, 3, 4등까지는 중요도 순서가 같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좀 다른 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여성의 경우에는 핑크색이 지금 여성인데요. 프로모션 프로스펙트, 그러니까 여성도 저 직장이나 저 직군에 가서 승진의 기회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여성들은 굉장히 더 남성들보다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남성들은 오히려 들어갔을 때 뭐 승진 때 되면 되겠지, 뭐 안 될 이유가 따로 있나? 라고 고정값으로 놓고 있는데 반해서 여성들은 같은 인풋을 들여서 했어도 저기는 승진은 남성만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회사인가? 라는 것에 대한 관심사가 조금 더 있었고요. 그리고 크로스 오퍼튜니티에 대한 것도 핑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대한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여기 마지막에 보시는 리저널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 지역성을 많이 봤었는데요. 이 지역이 정말로 정주 여건이 괜찮은지 또는 그 시골이라고 하면 뭐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여성에 대한 인식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한 리저널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였죠. 시골에는 일할 수 있는 젊은 여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됨으로써 시골 남성들이 결혼할 상대를 찾기가 어려운 것은 거기에 정주한 여성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코스모폴리탄 쪽으로의 쏠림은 여성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쭉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꼴찌를 차지하는 랭크가 남녀공이 필드 스페시픽 레퍼런스였어요. 내가 대학에서 어떤 것을 전공했든 그따위 거는 심하게 말하자면 다 필요 없어. 샐러리가 우선이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버릴 수 있는 것, 필드 스페시픽 레퍼런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하다 보면 유니버셜 프로퍼티는 이제 보스 젠더에서 샐러리 엑스펙테이션과 워킹 인바이러먼트가 먼저 시그니피컨트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 젠더 스페시픽 프레퍼런스로는 워먼이 이제 에듀케이션, 서포팅이라든지 리저널 인프라스트럭처에 훨씬 더 웨이트 주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쉐이도 프라이오리티는 이제 순서대로 그 다음 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잡시커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또는 그렇다면 우리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종사해야 되는 이러한 직군인데 이런 경우에는 잡시커들은 이런 것을 보고 어플리케이션을 내는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고용주들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뉘앙스드 언더스탠딩, 그냥 다 같은 채용 공고가 아니라 굉장히 좀 뉘앙스까지 봐주는,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좀 더 세밀하게 봐주는 이런 잡시커들에 대한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이러한 인사이트를 적용해서 이 잡시커의 비헤이비어나 인플루어 익스펙테이션을 맞춰주는, 그래서 기업이 그쪽을 좀 더 들여다봐주는, 잡시커의 니즈를 좀 봐주는 게 필요할 거고요. 테일러드 솔루션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미스매치 원인이 저런 것이라고 하면은 리저널 만약에 지역 간극이 있다 그러면은 꼭 지역에서 정주하지 않아도 서울이나 수도권 근교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 어떻게 근로를 하게 할 것인가, 채용을 하게 할 것인가. 요즘 뭐 비대면 근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뭐 몇 번만 출근하고 라든지 이러한 솔루션, 테일러드 솔루션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크루트먼트 스트래티지도 좀 리텐션 유지, 지금 2030을 채용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의 니즈가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직을 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 리텐션할 수 있는 스트래티지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클루시브 워크포스인데요. 굉장히 포용적인 채용 형태라든지 근로 형태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홀더들한테 주는 임플리케이션은 폴리시 메이커 이제 정책 입안자 분들한테는 이런 거죠. 항상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아직도 not enough하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섹터별 더 세밀한 팔리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거점 중소기업들의 채용을 하고자 하는 인더스트리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아카데믹 사이트에서 어떤 거를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카데믹과 이분들 인더스트리의 니드가 프로그램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찾아가서 그걸 좀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바이스 벌사로 아카데믹 인스티튜션에서는 대학이든지 또 등등의 이 경우에는 커리큘럼을 약간 어답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대학들도 가보면 그 무슨 학과에서는 학과에 요즘은 다 홍보 글귀가 있잖아요. 우리 학과에서는 어떤 거를 배우며 여기를 졸업하면 어디에 취업할 수
있다라는 홍보를 요즘은 많이 유니버시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커리큘럼과 실제로 인더스트리에서 원하는 스킬 역량과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추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잡시커라든지 또는 잡에 관련되신 분들은 이 래피드 이볼빙에 대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속적인 러닝, 지속적인 교육 또는 평생 교육으로 계속 지속 전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드 되는 스트래티지는 방금 설명한 바를 조금 더 상세하게 써놓은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정책, 아까 스테이크 홀더스라든지 그 다음에 인사이트 포 코퍼레이션 기업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왜 이렇게 제안하게 됐냐면 먼저 리얼라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워크포스하고 실제로 잡시커들,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와 그 잡 구직자들 간에 아까 얼라인먼트가 안 맞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라인먼트를 상호간에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겠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미스매치가 리듀스되고 그 다음에 스킬 갭이 메워지는 이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 글로벌 가장 요즘 유망한 바이오 쪽에 인더스트리 그로스를 인핸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퀴터블 디벨롭먼트로 해서 보건 쪽은 사실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필수 의료이고 하기 때문에 모두가 그 허들이 낮아지는 접근성이 강화된 에퀴터블 디벨롭먼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퓨처 리서치 다이렉션입니다. 먼저 롱텀 임팩트 어세스먼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오헬스 쪽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종합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앞서 그 발제자가 DNA 프로젝트 한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정부 프로젝트로 DNA 프로젝트가 한 3, 4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약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것이고요. 그렇죠. 빅데이터에 관련된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정책들이 실제로 이 사회에 어떠한 임팩이 있는지 어세스먼트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 팔리시 롱텀 임팩트 어세스먼트가 필요할 것을 제안 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리서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면 이제 그 해외 선진국이라든지 또는 국제의 그 선진 사례 또는 성공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독일의 뭐 듀얼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아예 같이 한 몸으로 돌아가는 현장 필드와 아카데믹 사이트가 같이 돌아가는 듀얼 에듀케이션이라든지 뭐 싱가포르의 뭐 퓨처 스킬이라든지 거기서는 이제 커리어 전환을 빨리빨리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리서치가 하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머징 테크놀로지는 이제 막 도입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바이오텍에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면 뭐 GMP라든지 이런 것도 예전에 하나하나 바꿔가는 거에서 레인지를 주고 그 안에서 밸리데이션이 된다거나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대한 리서치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퓨처